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깨 관절의 주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생한방병원 안재서 원장입니다. 어깨 관절의 주요 질환의 목차로는 첫 번째는 오십견, 두 번째는 회전근개 파열, 세 번째는 석회화 건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오십견입니다. 네, 오십견이란 50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어깨 질환이라는 뜻으로 오십견이라고 쓰이고 있고, 정확한 병명으로는 위착성 관절낭염, 그리고 동결견, frozen shoulder라고 의미합니다. 동결견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 두꺼워져서 그 주위에 어깨 관절에 달라붙고, 그 달라붙은 부위에 염증이나 통증이 나타나서 전반적인 어깨 근육의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질환입니다. 오십견은 임상적 경과에 따라서 총 3가지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깨가 점점 굳어가는 단계로 어깨의 통증도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어깨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각도도 적게 나오는 경직도 심해지는 단계입니다. 대략 처음 발병하게 되고 7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즌 시기라고 굳어 있는 시기를 뜻하게 되고, 1단계와 다르게 통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기인데, 전반적인 어깨의 각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잘 나오지 않는, 경직은 더욱 심해지는 단계입니다. 시기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어깨 관절이 풀리는 단계로 통증은 계속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어깨 관절의 각도, 그 ROM이 점점 해소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경직도도 서서히 풀려서 운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통증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기로는 이제 2년까지 가져갈 수 있고, 자연적인 회복이 가능해지는 단계입니다. 네, 표로는 이제 통증과 경직도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 말한 굳어가는 시기인 1단계 같은 경우는 통증도 심하고 경직도도 심하고,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는 통증은 가라앉는데 경직도는 여전히 심한 상태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2년까지 가는 3단계는 통증도 줄어들고 경직도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오십견 치료 같은 경우는 오십견의 이명이 다른 이름이 동결견이라는 이름에 맞게, 오십견 치료는 꽝꽝 얼어붙은 어깨를 서서히 녹여내듯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십견의 근본 원인인 막혀있는 기혈을 풀어주게 되고, 혈액순환까지도 촉진시킬 수 있는 침치료, 그리고 한약치료, 그리고 추나요법이 동반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동결견이라는 이름에 맞게 지금 각도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들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을 지속하고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파트로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게 이제 어깨 관절을 뜻하는데, 그 중에서 오른쪽 그림에 이제 어깨 근육들이 회전근개 근육 중에 하나고, 붉은색이 지금 파열을 뜻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회전근개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4가지 근육을 말하는데,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4가지 근육을 통틀어서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근육을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근육이기도 하지만,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제 위팔뼈나 어깨뼈 같은 관절들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실타래를 오래 흔들다 보면은 이제 점점 그 강도가 약해지고 보풀이 생기듯이, 근육도 실과 같이 끈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끈이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그 상태를 반복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 끈이 끊어지게 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어깨 관절에 있어서는 회전근개 파열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손상된 근육, 그리고 더 심하면 끊어진 근육의 경우에 팔과 어깨에 통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손상은 어깨 관절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고 오래가는 만성 통증입니다. 지금 발표하고 있는 회전근개와 동결견 같은 경우 비슷한 양상이 많아서 그 둘 사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회전근개 파열과 동결견 둘 다 능동 운동은 제한되는 공통점이 있으나, 수동 운동 같은 경우에 아까 봤던 동결견, 즉 오십견의 경우 남이
어깨 관절을 잡고 올려주는 수동 운동도 제한되어 있으나 지금 말하고 있는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다른 사람이 어깨 관절을 잡아서 올려주는 수동 운동의 경우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유발 상태도 회전근개 파열은 팔을 위로 들 때 심해지고 동경경 같은 경우는 팔을 위로 드는 상태에서 어깨 관절을 좌우로 돌릴 때 더욱 심해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동결경 같은 경우 근력이 약해지는 것은 없고 통증이나 경직도만 심해지는 질환이었는데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더 심하면은 끊어질 수도 있는 질환이다 보니 끊어졌을 경우 근력이 약해진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회전근개 치료와 파열의 치료와 예방 같은 경우는 회전근개 파열은 결국 어깨뼈를 둘러싸고 있는 4가지 근육에서 발생하는 어깨 근육에 파열되는 질환이다 보니 어깨 근육을 재생시키고 강화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로 침과 약침, 봉침 등을 이용해서 파열된 부위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약침 같은 치료를 통해서 끊어진 회전근개의 파열을 복구시키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깨 관절은 인체에서 활동성이 가장 많은 관절이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 환자의 경우 각도가 나오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평소에 가동성을 늘려주는 예방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어깨 석회화 건염입니다. 어깨 석회화 건염은 우리 몸 전체에서 건이 석회화로 즉 돌처럼 딱딱해지는 병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많은 석회화가 생기는 곳 중에서 어깨가 가장 석회화 건염이 잘 생기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깨의 힘줄이 손상되거나 끊어졌을 경우에 우리 몸에서는 그 끊어진 부위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 부위에 칼슘이 침착되게 되면서 그 부위가 돌처럼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 질환을 석회화 건염이라고 하고 어깨에 석회화 건염이 생기는 것을 어깨 석회화 건염이라고 합니다. 어깨 관절과 고관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어깨에 돌이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 당연히 통증을 수반하게 됩니다. 원인 같은 경우는 노화로 인한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있고 그리고 스포츠 활동이나 어깨 관절의 정상 가동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운동 시에 힘줄이 파열되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는 사무직이나 주부분들의 경우에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깨 석회화 건염의 통증의 호소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밤에 잠에 들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한데 낮에는 그것에 비해서 통증이 좀 덜한 정도가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팔이 쿡쿡 쑤시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계속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깨 사이에 관절 안에 돌이 쌓이는 질환이다 보니 어깨를 들거나 앞으로 들어 올리기가 힘든 증상이 있습니다. 어깨 석회화 건염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석회화 건염은 약침이나 봉침을 활용해서 석회화된 부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어깨의 기혈을 순환시키는 데 치료를 실시합니다. 퇴행성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약침이나 봉침 등을 이용해서 석회화된 돌 주위에 넣어주게 됨으로써 치료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근육이 잘 가동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깨 관절을 점점 풀어주는 추나 치료도 함께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견봉과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 간에 서로 충돌이 있는 증후군을 말합니다. 이 진단을 받았을 때는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염,
그리고 점액낭염 등의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성 건염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유의미한 관심사가 필요합니다.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은 골프, 배드민턴, 헬스 등과 같이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되면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증상은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기가 힘들고, 그리고 어깨에서 소리가 나거나 어깨 근육과 견봉이 부딪히면서 걸리는 듯한 느낌이 나거나, 그리고 낮보다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처음은 어깨 충돌 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같은 경우는 팔을 옆으로 들어 올렸을 때 앞쪽으로 통증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석회성 건염과 마찬가지로 낮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다가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걸리는 듯한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어깨를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 견봉과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간에 서로 부딪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거나 걸리는 듯한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깨 관절을 적당히 들어 올렸을 경우에는 괜찮다가 좀 더 많이 심하게 들어 올렸을 경우 통증이 극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어깨를 적당히 들어 올릴 때는 통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과 서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능동 운동을 할 때는 통증이 있다가 남이 올려주는 수동 운동을 할 때는 통증이 심하지 않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네, 어깨 질환의 침치료 수술률 70%를 떨어뜨렸다라는 SCI E급 국제 학술지에 자생안방병원의 논문이 실려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상은 20세 이상의 어깨 충돌 증후군,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어깨 관절염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이고, 침군으로는 6주에서 2회 이내의 침치료를 받은 분들이고, 대조군은 전혀 침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침군에서는 위험비가 0.26으로 2년 이내에 어깨 관절 수술을 할 가능성이 7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어깨의 염증을 떨어뜨리고 가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 침, 약침, 순화 등을 시행합니다. 어깨 관절 수술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수술을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비수술적인 한방 치료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생척추관절연구소에서 이렇게 침 치료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깨 수술을 하려는 2년 이내에 어깨 수술을 하게 되는 가능성을 70% 이상 떨어뜨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어깨 관절 환자가 짧은 기간이지만 침 치료를 자주 받으면 그만큼 어깨 관절 수술을 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